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 방송을 통해서 인텔이 CPU를 외부 파운드리에 맡겼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에게 있어 CPU는 핵심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텔이 미세 공정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텔의 10나노가 TSMC 삼성의 7나노, 인텔의 7나노가 TSMC 삼성의 5나노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직 제작을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GPU와 CPU를 TSMC가 가져간다는 뉴스가 대만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설사 이게 일말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해도 아마도 GPU를 TSMC가 일부 가져가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현재로서는 인텔이 CPU를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는 그림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CPU는 인텔에게 상징적인 제품이고 마진도 높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제품입니다. CPU는 반도체 중에 제일 크고 복잡하죠. 최고의 연산 기능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 한마디로 파워풀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그 고난도 연산이 아니라 난이도가 낮은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칩이 CPU입니다. 그런 CPU를 외부 파운드리에 맡긴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텔의 CPU를 삼성 TSMC가 맡기 위해서는 인텔과 적어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같이 공동 개발하는 수준으로 협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회사 간의 코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만큼 그 CPU를 파운드리에 맡겼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인텔이 주력 칩인 CPU를 넘긴다면 어떤 징조, 어떤 조짐을 볼 수 있을까요? 칩을 진짜 넘긴다면 일종의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 아니면 TSMC에 넘길 텐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일단 인텔은 CPU의 공정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정 개선이 잘 안 될 경우와 잘 될 경우 인텔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텔이 공정 개선에 계속 난간에 부딪힌다는 시그널로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인텔이 CPU 가격을 내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로서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AMD에 맞서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해야 합니다. AMD는 데스크톱용 CPU에서 두 자릿수의 점유율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존재감이 미약했던 서버용 CPU에서도 에픽 시리즈로 본격적인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CPU 제국이라는 인텔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인텔로서는 3분기에 10나노 PC용 CPU인 타이거 레이크, 4분기에는 10나노용 서버용 CPU인 아이스 레이크로 AMD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가격 정책인데요. 인텔의 신제품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고 또 기존 제품의 가격을 많이 내리거나 할 경우는 공정 개선이 여의치 않는 다른 점을 보여주는 증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텔이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책인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인텔의 공정 개선 작업이 여전히 진척도가 낮음을 시사하는 증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이 앞으로 저가 CPU나 핵심 CPU가 아닌 다른 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연초에 인텔이 저가형 CPU 생산 일부를 미국의 파운드리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맡길 수 있다는 루머성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이 가능하지도 않은 글로벌 파운드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용을 유심히 따져보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 이 팹 생산 설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이 하이엔드 제품을 주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팹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가 제품을 외부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앞으로 만약에 이뤄진다면 인텔이 7나노 등 미세 공정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실제 공정 개선 진척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이 됐든 TSMC가 됐든 인텔의 CPU를 맡게 된다면 어떤 공정의 CPU를 맡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있는 미세 공정이 아닌 공정의 CPU라면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력 공정, 미래가 있는 공정에 집중하려는 인텔이 자체 칩
잡채 팹 설비 용량의 조정을 위한 방편으로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텔로서는 CPU의 경우 그 10나노 공정으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고 7나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외장형 GPU도 출시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생산 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 인텔이 주력 제품인 CPU에서도 코어가 될 제품 등을 만들 생산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저가 CPU 제품 등을 다른 파운드리에 맡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텔의 미세 공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인텔과 삼성 간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삼성이 인텔의 CPU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14나노, 10나노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텔과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눈에 띄는 소식이 몇 개 있었지만 국내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낸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올 3월 조지 데이비스 CFO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은 D램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D램 기능을 갖는 옵테인을 출시해서 메모리 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하지만 낸드는 조금 다릅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은 10%로 삼성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에 이어서 5위고 낸드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삼성에 이어서 2위가 바로 인텔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지난 3월 낸드 사업의 수익성에 실망하고 있고 중국 다롄에 있는 자체 낸드 공장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지 데이비스 CFO가 밝혔습니다. 심지어 제3자로부터 SSD를 소싱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카더라가 아니라 CFO 발언입니다. 인텔이 낸드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텔 프로세서 물량의 삼성 수주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낸드 사업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삼성이나 인텔이나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텔과 삼성 간에는 비즈니스적으로 얽힌 게 많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게 많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인텔의 메모리 사업과 파운드리 간에 생각지도 못한 협업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